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물리 수능 특강 1강 3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ABC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운동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가나다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특징을 보고 가나다가 이제 ABC 중에 어떤 것인지 어떤 운동인지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비교하면서 찾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ABC를 얼른 쓰셔가지고 이 OX를 해서 대조하는 게 빠르실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 지금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그럼 포물선 운동, 속력이 일정하다, 즉 빠르기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아니겠죠. 이제 점점 느려질 거고요. 자, 운동 방향 포물선 곡선 방향이니까 계속 변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알짜 힘은 중력, 연직 아래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이제 접선 방향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XXX가 되겠습니다. 자, B는 연직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운동이에요. 당연히 속력 빨라질 거고요. 자, 운동 방향은 이제 여기 이제 자유낙하는 직선 운동이니까 O가 되겠네요. 자, 알짜 힘과 운동 방향이 같다. 맞네요. 얘는 연직 아래로 중력받아서 연직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 나왔습니다. 자, 그럼 속력 빠르기가 일정하냐? 그러면 맞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빠르기는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틀렸고요. 자,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냐라고 했는데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알짜 힘의 방향은 이제 지구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 첫 번째 O가 나왔잖아요. O가 나왔기 때문에 OXX 얘가 바로 C가 되겠고요. XO 나왔으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B고요. XO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 A가 될 거고요. XXX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 A의 운동은 다에 해당한다. A가 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C의 운동 이죠. C의 운동은 이제 등속 원운동인데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 아닙니다. 그죠? 운동 방향과 지금 가속도 방향은 수직 방향이 되겠죠. 여러분 가속도 방향 헷갈리시면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틀렸고요. 자, 기니디 중에서 X는 두 개다. 네, 기억과 디귿이 X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직선 활주로에서 점 P에서는 정지해 있었고, 이제 Q점을 60m/s로 지났고요. R 지점을 180m/s로 지났고, 이제 여기에 거리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속도를 다 줬고, 거리를 줬기 때문에 VT 그래프 그려서 이제 이 거리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뭘 사용하면 될까요?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 60까지 가는, 그러니까 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VT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60에서 180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0에서 60으로 가는 동안에는 시간은 모르잖아. 그지? 시간을 뭐 t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입니까? 등가속도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30이야. 그지? 30이라는 평균 속도로 t초 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0에서 60 간 게. 자, 그래서 지금 P에서 Q까지는 30이라는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갔더니 그것이 75m였다. 자, 이렇게 평균 속도 개념을 이용하시면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풀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t가 이제 얼마입니까? 2.5예요. 2.5초 동안 여기가 2.5초 동안 Q점으로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2.5초 동안 60m/s가 빨라진 거구나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2.5초 동안 얘가 속도가 어떻게 됐죠? 0에서 60이 되었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25분의 600이 될 거고요. 이제 25로 약분해주면은 2개 들어가고 100에는 4개 들어가니까 가속도가 24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서요. 자,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 30이다. 네, 맞는 지문이 될 거고요. 자, 가속도 24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Q와 R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60에서 180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럼 60에서 180까지 간 거리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때 지금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120이란 말이야. 속도 변화량이
120인데요. 자, 이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지. 그치? 1초에 가속도씩 빨라지는 거니까 24t가 될 거예요. 그죠? t'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t'초 동안 24씩 가속이 돼가지고 120이 가속이 된 거잖아요. 그럼 t'이 얼마야? 5죠, 5.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초라는 겁니다. 5초 동안 24씩 가속이 돼가지고 총 120만큼 가속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거리는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평균 속도 개념을 쓰겠습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60과 180의 평균 속도니까요. 120이 되겠죠? 120이라는 평균 속도로 5초 동안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600m가 맞습니다. 자,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와 B가 PQ를 EV와 V의 동시로, EV와 V의 속력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얘는 EV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는 V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출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어떻게 했느냐?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자, R 지점에서부터는 각자 이제 등속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B가 EV의 속력으로 여기 도달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에 동시에 도달을 했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V에서 여기서부터 등속도 운동이니까 EV가 된 거죠. 그래서 EV로 쭉 등속 운동해서 여기 EV로 도착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V에서 EV가 돼서 쭉 온 거고요. 얘는 EV에서 같은 가속도로 등속 운동을 한 다음에 동시에 왔다. 자, 그러면 얘를 문제로 처음 봤을 때는 일단은 VT 그래프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A 같은 경우 EV로 얼마나 갔는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이 중간 단계에서 얘네들이 동시에 뭐 Q를 통과했는지 R을 통과했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B 같은 경우도 V의 속도로 이제 EV가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등속 운동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 이제 VT 그래프를 이용하려면 여기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요. A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A가 이 등가속도 운동한 요 거리, 요 넓이가 이제 3L이고, 이제 B가 또 등가속도 운동한 거리, 요 넓이가 L이다. 요걸 이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그려서 가속도와 동일한 걸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줬으니까 넓이 가지고 이제 요 식을 좀 세워봐야지? 이런 전략이 처음에 나왔을 텐데, 해보시면은, 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지금 주어진 정보를 봅시다. 가속도가 같아. 자, 가속도가 같고 막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세 가지 공식 중에서 잘 쓰진 않지만 가속도와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는 식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뭐죠? t를 소거해서 만든 식이 하나 있었죠. EAS는 VT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나중속도 제곱에서 처음속도 제곱을 빼라. 요 공식이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속도가 동일하다 그랬고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시간이 없네. 시간을 소거해서 만든 시계니까요. 얘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속도는 같아. 그치? 근데 거리가 어때? A 같은 경우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4L의 거리를 갔죠. A 같은 경우는 4L의 거리를 갔고요. B 같은 경우는 요만큼 L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동일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이 거리의 B가 A는 이제 4L, B는 L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거리의 B가 4대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속도 제곱에서 처음속도 제곱을 뺀 요것이 이제 4대1의 B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4대1의 B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지금 나중속도를 몰라요. 그죠? 모르고 B는 알잖아. 자, B 봐봐. 나중속도 제곱 4V제곱에서 V제곱 빼. 그럼 3V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는 모르겠는데 B는 이제 3V제곱이 된다고요. 자, 그럼 4대1을 만족하려면 여기가 12V제곱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나중속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중속도의 제곱에서 이렇게 해볼까? 나중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 2v의 제곱, 4v 제곱을 뺐을 때 a 같은 경우 12v 제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네모의 제곱이 16v 제곱이 되겠죠. 넘기면 그럼 네모가 얼마가 돼요? 4v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4v가 된 거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2v에서 4v가 된 다음에 이제 등속 운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r과 s 사이에 이제 거리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좀 써줘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B 보세요. B는 델타 V를 봐봐. 자, 델타 V를 보시면 A와 B를 보시면 B는 이제 V가 가속이 된 거고요. 자, A는 2V에서 4V가 된 거니까 2V가 빨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V가 2대1이라는 것은 시간이 2대1로 걸렸다는 거야. 왜? 가속도가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가속도인데 얘는 V만큼 빨라졌는데 얘는 2V만큼 빨라졌다는 건 시간이 2배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B에서는 시간이 이제 T라고 논다면 B가 이렇게 L이라는 거리, 이 등가속도 한 시간을 T라고 논다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2T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어? 가속도가 같은데 델타 V가 2대1이기 때문에 응? 이해돼? 델타 V가 AT잖아. 근데 A가 같으니까 이제 걸린 시간도 2대1이 되어서 쌤 여기를 2T라고 놓고 여기는 T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얘네가 결국에 걸린 시간이 동일하거든요. 전체 운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A가 걸린 시간과 B가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쌤이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속도 구간 한 요 거리를 쌤이 L'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 지금 등가속도 하는데 2t만큼의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 다음에 L'을 4v의 속도로 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속시 해가지고 시간은 어떻게 속도분의 거리. 그래서 속도 4v분의 거리 L'. 요게 바로 A가 걸린 시간이 되겠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T초로 갔다가 얘는 2v의 속도로 어떻게 돼요? L'의 거리를 갔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L'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L'은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넘길게요. T를 좌변으로 넘기면 T가 될 거고요.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통분하면은 4v의 L'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L'은 4vt가 되는 거야. 됐어요. 우리는 L' 구하고 싶으니까 4VT로 나왔는데, 자, 이제 4VT 구했다 하고 딱 답을 찍으려고 가보니까, L로 돼 있어. VT가 없네? 아, 그러면 VT와 L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B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 요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T라는 이 미지수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만 해주면 돼요. 자, B가 V의 속도에서 2V의 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V와 2V의 절반인 평균 속도 1.5V가 되잖아요. 1.5V라는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L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5VT가 L이에요. 됐지? 자, 그럼 이 VT 자리에다가 정리해가지고 3분의 2L을 집어넣으면 3분의 8L이 되겠죠. 자,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수레를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요. 한 지점 P에서부터 이제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위치를 이제 기록을 했대요. 자, 그러면 동일한 빗면이잖아. 동일한 빗면에서, 아니구나. 경사각을 달리했군요. 경사각을 달리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 2개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요. 동일하게 이제 0초, 0cm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제 실험 1에서 더 멀리 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험 1에서 지금 가속도가 더 크다. 빗면이 더 가팔랐겠구나. 요 정도 뭐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 이제 뭐 해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뭘 잘 이용해야 되느냐.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끊잖아? 같은 시간 간격으로 끊으면은 이 넓이가 거리잖아요, 여러분. 넓이가 이동 거리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닮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T, 2T, 3T 일정한 간격으로 운동을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닮은 비가 1대 2대 3 이렇게 되잖아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써볼게. 닮은 비가
맞아? 1대, 2대, 3대, 4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밑변이 1대, 2대, 3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넓이비가 어떻게 돼? 넓이비는 제곱이잖아. 넓이비는 제곱 때려야 되니까 1대, 4대, 9대, 16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넓이비가 뭐야? 이동거리지. 이동거리잖아. 그래서 1대, 4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1대, 4대, 9대, 16으로 이제 가야 돼. 봐봐. 1대 4. 보여? 1대 4. 그지? 1대 9. 1대 16. 보여? 이렇게 1대 4대 9대 16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험 1을 보잖아? 이상하다. 자, 1대 4. 얘가 4대 16이어야 되거든? 4대 16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분하잖아? 7대 18이 나와. 7대 18. 이상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실험 2에서는 1대 4대 9대 16이 딱 됐잖아. 그 말은 이런 꼴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프가 이런 꼴이었던 거야. 쌤, 그럼 당연히 이런 꼴인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 얘는 처음 속도가 0인 거야. 처음 속도가 0에서부터 쭉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1대 4대 9대 16이 만족이 안 된 이유는 뭐겠어요? 처음 속도가 있었던 거야, 실험 1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얘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같은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 이게 1대 4대 9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이번에는.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1대 4대 9대 16이 만족하네? 아, 그럼 처음 속도가 0이었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안 맞네? 그럼 얘는 처음 속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쌤이 나온 김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봅시다. 보시면 실험 1 같은 경우 이렇게 뜨문 나왔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 이용을 해야 돼. 평균 속도. 지금 보시면 0.2초 동안 볼까요? 0.2초 동안 평균 속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0.2초 동안 몇 cm 갔습니까? 14cm를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씩 곱하고 2를 나누면 70cm/s. 그러니까 m/s로 바꾸면 0.7m/s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0.1초, 0.2초, 0.3초 이렇게 가는데 0.2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0.7이야. 응? 그지? 그러면 0에서 0.1초의 평균 속도가 바로 여기 아니야? 딱 정중간? 맞지? 그러니까 0.1초대의 속도가 바로 0에서 0.2초간의 평균 속도인 거잖아. 그러니까 0.1초 속도가 여기가 지금 0.7인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럼 또 해보자. 0에서 0.4초까지 0에서 0.4초까지 평균 속도.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0.4초 동안 얼마를 갔다? 36cm를 갔다.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9m/s가 나오죠. 그러면 0에서 0.4의 평균 속도니까 딱 정중앙인 0.2초대 속도가 나온단 말이야. 얼마라고? 0.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0.1초마다 0.2씩 빨라지는 운동이구나.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0.1초 이전에 이때 속도 얼마였겠어요? 0.5였겠죠. 0.5, 0.7, 0.9. 0.11 이렇게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이렇게 문제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에서 기억을 빼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니은에서 기억을 빼보래요. 그럼 니은은 뭐냐면 0.3초 동안 이동한 요 거리가 니은이고요. 그다음 기억은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요 거리거든요. 요 저 큰 사다리꼴에서 요 작은 사다리꼴을 빼면 이제 요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요게 바로 니은 빼기 기억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빨리 구해주면요. 0.7 더하기 1.1이죠. 여기가 1.1이죠. 그럼 0.7 더하기 1.1이니까 1.8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니까 뿅뿅 0.1이 되면서 얼마가 돼? 0.18m가 됩니다. 그러니까 0.18m니까 18cm죠? 그래서 여기는 단위가 cm이기 때문에 니은 빼기 기억을 하면은 18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 술의 가속도의 크기는 2일 때가 1일 때의 2배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얘는 가속도가 2죠, 2. 왜냐면 0.1초 동안 0.2가 빨라지니까. 맞니? 가속도는 0.1초 동안 0.2m/s가 빨라지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2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보시면 어때요? 얘는 어떻게 할까? 0.1초 동안
0.1초 동안 얼마가 됐지? 0.2cm 간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얼마지? 1초에 20. 0.2네요. 0.2. 속도가 0.2고요. 여기는 이제 속도가 얼마입니까? 6을 갔으니까 0.6이네요. 그쵸? 그럼 얘는 이제 0.1초라는 시간 동안 얼마큼씩 빨라지고 있어요? 0.4씩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가속도가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험 2일 때가 1일 때의 2배다. 그러면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실험 2에서 0.5초일 때 수레의 속력은 3m/s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V 0.5, 0.5초일 때 속도를 구해볼까요? 그럼 처음 속도는 0이었잖아, 얘는. 그지? 왜냐면 1대 4대 9대 16을 만족했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이었고, 가속도가 얼마야? 4고, 그 다음에 0.5초, 그지? AT 한 겁니다.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럼 얼마야? 2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니은 3번. 아이고,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5번.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A와 B, 전 P와 Q를 EV와 V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한 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R에서 만난다. PQ와 QR 사이의 거리는 D 대 2D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빗면이지? 그럼 질량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같다? 가속도 무조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력만 받아서 떨어질 때도 질량 관계없이 가속도는 항상 9.8, 그죠? 중력 가속도를 받는 것처럼 빗면에서도 질량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동일한 빗면이면 가속도가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줬고 가속도를 줬고 거리를 줬어요. 그리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 이용할 수 있나? 거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봐봐라. 또 어떻게 했어? 얘네가 동시에 통과를 해가지고 R에서 만났대. 그러니까 걸린 시간도 같은 거야. 시간도 같아. 그지? 그 다음에 가속도도 같아. 그러면 평균 속도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가속도 A라고 놓고 시간 T라고 놓게.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되죠? EV 플러스 AT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등가속도. B는 어떻게 돼? B는 V 플러스 AT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지금 속도 변화량이 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이제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 이제 A의 평균 속도. A와 B의 평균 속도를 한번 써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EV였고, 나중 속도가 EV 플러스 AT였고, 그죠? 이거를 걸린 시간, 이제 T를 곱해줘야 되나? 그지?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는 이제 2로 나눠야 되겠죠? 미안해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나오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은 A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도 마찬가지.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곱하기 시간 했을 때 이게 바로 B의 이동거리가 될 텐데 이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죠? A는 3D, B는 2D니까 이동거리가 3대 2가 된다는 거죠. 됐어? 자, 풀어보겠습니다. T2 날리고요. 내항에 곱하겠습니다. 자, 얘가 2V죠. 그럼 3을 곱하면 6V 플러스 3AT는 외항의 곱으로 갑니다. 얘 4V죠? 4V에다가 2 곱하니까 8V 플러스 2AT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자, 그럼 넘길게요. EV고요. 넘길게요. AT입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지금 EV라는 거야. 자, 얘가 EV라는 거야. 그럼 얘는 4V가 된 거고 얘는 3V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속도 구하면 그냥 EAS는 VT제곱 빼기 V0제곱 이거 바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EAS는 VT의 제곱 빼기 V0 이거 그냥 바로 씁시다. 자, 그럼 B로 합시다. B로 해보면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자, B가 이동한 거리는 2D고요. 그 다음에 B 나중 속도 3V의 제곱 9V제곱 빼기 처음 속도 V제곱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A는 얘가 이제 8V제곱이니까요. 8V제곱을 4D로 나눠. 그럼 D분의 2V제곱이 나오고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 파트다 보니까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거 많이 나왔고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이 공식 쓸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